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나라 M&D입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사업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팩 부품을 생산해서 LG화학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 M&D는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네.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M&D 우선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M&D에 대한 의견입니다. 항상 막판에 대폭락했던 종목이다. 곧 10,000원 무너진다. 그 전에 다들 탈출해 힘이 너무 없다. 상한가 근처에서 흐르는 걸 보니 오늘도 별거 없네. 차라리 LG M&D로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 주가에 서로 윈윈이지 않으려나?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겠습니다. 항상 막판에 대폭락했던 종목이다. 곧 10,000원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막판에 항상 떨어졌나요?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최근에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예. 네, 끝인가요? 네. 아니, 곧 10,000원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0원대는 아닌 것 같고요. 차트를 제가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1,300원 이탈하면 아까 잠깐 찍었는데 15분 봉상 다시 올라갔을 때 지금 상단인 11,600원을 찍고 만약에 뭐 상한가 쪽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금일 1,300원 무너지면 9,7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서 기존 분들, 보유자분들은 좀 약간 물량 조절할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계속 올라가는 패턴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량 봐서는 향후에 다시 움직일 수는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테슬라에서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늘린다는 예. 그 머스크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나라 M&D는 실적이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1,300원 이탈한다면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에서부터 물량 조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힘이 너무 없다. 상한가 근처에서 흐르는 걸 보니 오늘도 별거 없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힘이 없다는 말이 되나요? 그래요? 시장이 예. 그러네, 코스닥이 오늘. 3% 밀렸고 오늘 네. 지금 19%면 종목이 거의 90%대까지 물렸던 종목들인데 그거는 약간 본인의 기준에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이 정도면 오늘 아마 상위 종목에 그쵸. 아까 나인테크랑 지금 같은 입장이라서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1,300원 이탈하면 예. 비중 조절하시고 혹시라도 밑으로 와서 9,600원대 지지받으면 다시 지지 자리긴 한데 오늘은 조금 지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네 종목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안 가라고 그렇게 관심을 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가고 있다라는 점 1,300원 지지선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PCL입니다. PCL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키트 사업이 수혜를 입으면서 앞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PCL은 여기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상한가 가도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PCL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CL에 대한 의견입니다. 슬슬 옥석이 가려지는 걸까요? 신규 주주분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팔지 마세요. 단기 이슈도 있지만 장기적 안정감이 확실한 듯 10,000원대 주주인 저는 마냥 뿌듯합니다. 바이오주의 최후를 다 겪어보고도 또 뛰어들다니 위에서 튀는 건 안 건드는 게 상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슬슬 옥석이 가려지는 걸까요? 신규 주주분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절대 팔지 마세요라고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실적이 나오는 건 시젠밖에 없습니다. 진단키트 중에 예. 미코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세척제 반도체 세정 장비 회사라서 네.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예전에 코미코라는 또 계열사도 있어서 네. 회사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에서 엮여서 움직인 건데
지금 PCL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흑전이 되면서 2분기부터 바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가총액 오늘 또 20% 올랐으니까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오버 아닌가.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단키트는 사실 이제는 제가 그냥 부분별로 움직일 거로 계속 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섹터에서 지금 진원하고 PCL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실적이 이제 개선은 됐지만 그만큼의 시총이 나올 만한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바이오주의 최후를 다 겪어보고도 또 뛰어들다니 위에서 튀는 건 안 건드는 게 상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투자자분은 바이오주를 좀 많이 좀 아픔을 겪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도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바이오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이오는 계속 저희가 이제 어떤 공략하고 그러다 보면 이유 없이 내려갑니다. 어쩔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종목들이 같이 조정이 나오는 건데 바이오는 가끔 제약 바이오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HLB를 보셔도 제가 이제 앵커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한 번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도 그게 차트 보고 인식을 한 거지 어떤 내용이나 그런 거는 제가 큰 그림에서 내용들은 익히긴 하지만 바이오는 차트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워낙 뭐 이유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든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PCL 확인하셨고요. 다음 3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이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는 2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 채무를 다 떠받겠다라고 나서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에 나설 때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 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2시간 동안 거래량 5천만 주 터졌음 할 만큼 했다. 15% 상승이라도 방어해서 내일 더 가보자. 일주일 뒤에 오르고 한 달 뒤 또 오른다. 호재 덩어리거든. 심약 개미들아 털리지 마라. 예의상 상한가 한 방 가든가 10,000원 안착하자. 전 세계 탑 10 기업인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2시간 동안 거래량 5천만 주 터졌으면 할 만큼 했다. 15% 상승이라도 방어해서 내일 더 가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엔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오늘장 강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매각에 대한 기본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각이 인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종목이 좀 오르는 건데요. 그쵸? 상승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매각 이슈가 생기면 어떤 종목이든 인수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종목이 그때부터 안 좋아집니다. 뭐냐? 이슈를 지금 현재 이슈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음 주에 매각 전에 만약에 어느 회사로 확정이 되거나 금액이 확정되면 분명히 기존 종목들 예전에 매각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상으로 1차적으로 10,000원이 돌파가 되면 위로 1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주봉상 11,000원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인수협상 대상자 확정되면 보통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인수협상 대상자 확정되면 저 같은 경우는 2일 전에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확정되면 뉴스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주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꿀팁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예, 맞아요. 오늘도 고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39만 원, 또르르 눈물이 난다. 강제로 버티고 있는 중. 오늘 기사 중에 목표 주가 46만 원까지 보던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리 오긴 올까요? 믿음이 있으니 떨어진다는들 아무렇지도 않다. 어차피 올라갈 주식 시총 기본 100조는 가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보니까 오늘 기사 중에 목표 주가 46만 원까지 보더라. 어떻게 다들 생각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 주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그 재무제표상의 기업 분석에 들어간 컨센에 들어가면 최근 리서치 관련된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45만 원이 나와 있고 메리츠 증권에서 그리고 IB 투자에서는 49만 원. 이건 제 팁입니다. 리포트를 안 보고도 그 재무제표를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 9월 네. 18일이 마지막인데 45만 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나쁘게 보진 않지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40만 원대를 안착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저번 주 나오고 나서도 또 그랬고 그때 올라갔을 때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30분으로 보시면 라인 자체가 37만 원이 안착하면 하락세는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 설정을 저는 34만 4천 원 정도. 거기 이탈하면 좀 조정 기간 길어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내년에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뱅크에 대한 상장 이슈는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 37만 원 넘으면 40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슈는 계속 왔겠지만 이제는 좀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이 너무 매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보고 나왔는데 투신이 지금 거의 한 달째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돌아오는지 연기금은 지금 일주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투신 매도량이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37만 원 안착 시 40만 원까지 단 하단이 34만 5천 원이 이탈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카카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참 애매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치료제라서 좀 어떤 이슈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신풍을 스탑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원도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스탑 들면서 도롱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다가 꼭대기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외국인만 무지하게 매수하네. 다들 뭐해? 빨리 주워 담아야지.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또 떨구면서 털기 시도 내가 그 계략에 놀아날 것 같냐? 절대 안 뺏겨 라고 하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을 한 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진짜 이 종목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박수 쳐드릴 네. 일인데 문제는 이제 고가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은 살아있긴 한데 만일에 제가 좀 분봉을 자세히 보니까 43,500원 이탈하면 물량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지금 밴드로 보시면은 상단 가격대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탈하면 43,500원이 깨지면 아무래도 좀 오늘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감소 추세긴 한데 30분으로 보셔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예. 쌍봉 제가 싫어하는 쌍봉이 나왔습니다. 분봉에서. 그래서 만약에 43,000원대 초반권까지 이탈하면 저는 그냥 전량 차익하시고 이제 저희 말로 내일부터는 선수들 자리입니다. 단타드 영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되게 괴롭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런 날 추천 안 하는 네. 게 상책, 관심주를 말씀 안 드리는 게 상책인데 일단은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정비 부담하고 공장 셧다운 문제로 상당히 영업이익이 급감하긴 했는데 기존 제품은 아무래도 정체를 보였으나 지금 신제품 라인업이 되게 괜찮게 판매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슈도 좀 일주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 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제품 다변화로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가 다른 업체들보다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보시면 구간상은 지금 현재 28,150원인데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지선이 27,8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27,800원까지 공략 가격으로 보시고 1차 상승했을 때 이 종목은 제가 약간 좀 짧게 잡겠습니다. 35,500원을 1차로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직전 고점 윗부분인 32,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단 손절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25,9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건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가도가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이 제품, 이 기업 자체 신규 제품 라인업이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 다변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는 우선은 35,500원을 제시하셨고요.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라인은 32,000원짜리 제시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25,9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두산 밥켓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